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해외 축구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3일 월요일 해외 축구 15경기 알라베스 vs RCD 에스파뇰. 이 경기는 좌우 스위칭의 속도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다. 알라베스는 전환 타이밍이 느려 공격 리듬이 끊기며 상대에게 수비 정렬 시간을 내준다. 그에 반해 에스파뇰은 페페 밀라를 중심으로 빠른 방향 전환과 간결한 연결로 템포를 유지한다. 밀라가 방향을 틀어주는 순간 측면의 하비 푸아도가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균형을 잡으며 중원 템포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알라베스는 전개 과정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 전환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에스파뇰이 주도하며 후반에 들어서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페페 밀라의 전환 타이밍과 푸아도의 돌파 각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기울어질 것이다. 한 알라베스는 템포가 느려 공격의 효율이 떨어지고 측면 전환 과정에서 리듬이 끊긴다. 반면 에스파뇰은 페페 밀라의 빠른 전환과 하비 푸아도의 침투 타이밍이 살아나며 상대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흐름의 싸움이며 에스파뇰이 한 수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알라베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강추 FC 위트레흐트 vs NEC 네이메언. 이랑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트레흐트는 전환 템포가 느리고 네이메언은 빌드업 과정이 단조롭다. 결국 두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 생산이 어려운 경기 흐름이다. 공격의 완성도보다는 수비 밸런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기는 전형적인 무승부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RC 랑스 vs 로리앙. 이 경기는 랑스가 경기의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진의 움직임과 중원의 패스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로리앙은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점유율 확보가 어렵다. 랑스는 전방 압박 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로리앙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것이다. 토벤과 신라의 좌우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면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역습 대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결국 랑스의 지속적인 볼 점유와 전진 압박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것이다. 특히 홈의 심리적 우위까지 더해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승리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랑스는 최근 경기마다 공격 전개 속도와 완성도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라인 붕괴와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실점률이 급증하는 흐름이다. 결국 랑스가 전술적 응집력과 홈의 리듬을 살려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랑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릴 OSC vs 앙제 SCO. 릴은 하랄손을 중심으로 한 중원 전진 구조를 완성하며 점유율과 공격 전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랄손이 앙제의 미드필더 간 간격을 빠르게 파고들면 팍스 앞에서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면서 공간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 틈을 릴이 놓칠 리 없다. 이가마네와 코레이아의 움직임이 결합되면 전진 템포가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또한 릴은 홈에서 템포 조절 능력이 탁월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승부를 걸어온다. 결국 앙제는 템포 유지에 실패할 경우 후반부 집중력 붕괴로 연속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릴의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은 앙제의 구조적 약점을 정조준할 것이다. 일앙제는 구조적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중원 압박의 연계가 끊어지고 있다. 반면 릴은 하랄손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전체를 리드할 흐름이다. 결국 릴이 전술적 응집력과 홈의 리듬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앙제의 수비 불안은 이번 경기에서도 또 한 번 노출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릴승 강추 핸디 무추천 언더 강추 FC 낭트 vs 메스. 이 경기는 낭트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메스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모하메드의 제공권과 레프낭의 전환 패스가 결합되면 메스의 중앙 수비가 견디기 어렵다. 홈에서의 낭트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고 팀 전반의 템포 유지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 메스는 수비 간격 붕괴와 중원 압박 실패로 인해 경기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낭트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며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쥘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메스의 체력 저하가 심화되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열세가 예상된다. 전술 밸런스, 압박 강도, 심리적 안정감까지 종합하면 낭트가 확실히 한 수이다. 결국 홈팬들의 분위기 속에서 낭트의 공격이 점점 매끄럽게 풀릴 전망이다. 1랑트는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밸런스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모하메드와 베나탑의 연계가 완성되면 메스의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결국 낭트가 전술적 완성도와 홈의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메스의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 낭트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낭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툴루즈 FC vs 르하브르 AC. 이 경기는 전형적인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대결이다. 툴루즈는 소어를 중심으로 짧은 역습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보와 마그리가 공수 전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르하브르는 수비 블록이 정돈되어 있으나 하프라인 앞쪽에서 압박이 약해 툴루즈의 미드필더들이 쉽게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부터 툴루즈가 볼 점유와 템포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르하브르는 롱볼 위주의 공격이 주를 이루며 세컨드 찬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 전개가 막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루즈가 라인 간격을 좁히며 하프라인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지속한다면 르하브르의 빌드업은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 전환 속도, 그리고 중원 압박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툴루즈가 흐름을 지배할 확률이 높다. 결국 경기의 균형을 깨는 첫 장면은 소호의 인터셉트 이후 짧은 역습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1툴루즈는 짧은 전환과 강한 압박으로 홈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는 하프라인 압박이 약해 툴루즈의 미드필더들이 쉽게 중원을 장악할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차이가 벌어지고 툴루즈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본머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점유율, 지배형 팀 vs 라인 간격 불안 팀의 구도다. 맨시티는 도크와 포든이 중심이 되어 전방으로의 드리블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홀란드는 이를 마무리하는 완성형 루트를 책임진다. 반면 본머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깊게 내려가면서 이선 압박이 풀리고 그 틈을 도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가 점유율과 템포 모두를 장악하며 중원에서의 공간 활용으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이다. 결국 본머스는 수비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순간 실점으로 직결되는 위험한 흐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맨시티는 도크의 드리블과 포든의 패스 템포를 중심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한다. 본머스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맨시티가 하프라인 이후부터 상대를 잠식하듯 압박하며 홀란드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vs TSG 1899 호펜하임. 이 경기는 체력 유지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볼프스부르크는 초반 압박은 견고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호펜하임은 이 시점을 정확히 노린다. 아슬라니의 중원 전개와 램퍼의 측면 돌파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교체 카드인 베브와 프레멜이 마무리 국면을 장악한다. 결국 체력의 균열이 경기 흐름을 갈라놓을 것이고 후반 70분 이후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후반 운영과 교체 타이밍에서 앞서는 호펜하임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일볼프스부르크는 초반 압박은 날카롭지만 체력 저하로 라인 유지가 어려워지며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린다. 반면 호펜하임은 후반 교체 자원의 영향력이 크고 공간을 활용한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호펜하임의 템포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체력과 집중력의 균열을 정확히 파고드는 호펜하임의 승리 시나리오로 이어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르마 칼초 1913 vs 볼로냐 FC. 이 경기는 공간 인식과 중원 템포 유지력의 차이로 결과가 갈릴 것이다. 파르마는 미드필더들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루트가 단절되고 전환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에 쉽게 말린다. 반면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트가 중심을 잡으며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고 임모빌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는 팀은 볼로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르마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 특히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는 파르마의 미드필더 라인을 볼로냐가 파고든다면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도 전에 실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템포 조율과 전환 완성도에서 앞서는 볼로냐의 공격이 파르마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파르마는 전진 타이밍 불안과 미드필더 간 간격 문제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반면 볼로냐는 템포 조절과 전환 구조가 완성형에 가깝고 공격 효율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볼로냐의 조직력과 템포 유지력 차이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의 콤비가 이번 경기의 승부처를 결정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르마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바르셀로나 vs 엘체.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진 템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엘체는 탈압박 후 팩패스가 많아 전진 리듬이 끊기지만 바르셀로나는 페드리를 중심으로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그의 볼 운반 능력이 살아날 경우 엘체의 미드필더 라인은 공간을 커버하지 못할 것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한 번의 터치로 슈팅 각을 만들며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 것이다.
페란 토레스의 측면 침투는 엘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로 처지는 순간 강력한 돌파 루트로 작용한다. 바르셀로나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탈압박 루트를 차단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엘체는 템포가 느리고 전진 루트가 제한돼 공격 전환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점유율 싸움에서 바르셀로나가 압도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엘체는 탈압박 과정에서 후퇴하는 빈도가 높고 전개 템포가 지나치게 느리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페드리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공격 리듬을 주도하며 경기 내내 점유율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바르셀로나가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엘체의 수비 라인은 바르셀로나의 유기적인 전진 플레이를 끝내 버티지 못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AC 밀란 vs AS 로마. 이 경기는 라인 조정의 불안정함과 중원 창조력의 차이가 핵심이다. 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플리식의 돌파로 로마의 측면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2선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턴으로 세컨드 찬스를 노린다. 반면 로마는 수비 라인 간 거리 유지가 불안정해 한 번의 스루 패스에 공간이 쉽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모드리치의 예리한 패스는 로마의 커버 타이밍 문제를 정확히 찌를 것이다. 로마가 라인을 내리면 중원 점유율을 포기해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경기 내내 주도권은 AC 밀란이 줄 확률이 높다. 또한 모드리치의 패스 방향 전환은 로마 수비의 불균형을 즉시 노출시킬 것이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로마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 모두 밀란 쪽에 앞서 있다. 1AC 밀란은 모드리치의 지휘 아래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플리식의 침투 타이밍과 히메네스의 압박 연계가 공격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반면 로마는 수비 라인 조정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이 누적되며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다. 결국 창조성과 완성도에서 앞선 AC 밀란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스타드 브레스트 29 vs 올랭피크 리옹.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세트피스 집중력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브레스트는 초반 압박으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중원 싸움에서 리옹의 템포 조절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가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 리옹의 장신 자원들이 이를 적극 공략할 것이다. 리옹은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박스 점유율을 높이며 슐츠의 오버래핑과 테스만의 중원 배급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브레스트의 수비 라인은 높게 유지하지만 간격이 쉽게 벌어져 리옹의 빠른 전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옹의 세트피스 득점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팀의 전술 구조를 비교했을 때 리옹은 템포 조절 공중볼 대응 심리적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리옹이 점유율과 세트피스 집중력으로 후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스트가 홈에서 선전하더라도 체력과 집중력의 균열이 결국 결과를 뒤집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일브레스트는 초반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더라도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반면 리옹은 세트피스에서 장신 자원을 활용하며 경기 후반에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에서 앞선 리옹이 후반전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레스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강추 레알 베티스 vs RCD 마요르카. 일베티스는 로셀소의 전환 패스와 리켈메의 침투를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반면 마요르카는 후방 빌드업 지연으로 인해 전방 연결이 막히고 압박을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티스가 홈의 주도권과 전술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콜럼버스 크루 vs FC 신시내티. 1콜럼버스는 후방 점유율은 높지만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신시내티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완성도를 갖춘 팀이다. 결국 압박이 곧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신시내티가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전방 압박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나리오로 귀결될 수 있다. 패팅 강도 승무패 콜럼버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오스틴 FC vs LAFC. 이로스틴은 홈에서 공격 의지를 보이겠지만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LAFC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마무리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결정력에서 한 수위인 LAFC가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스틴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